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1월 25일에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임하는 네이버, 카카오의 다른 듯, 같은 듯이죠. 같은 듯 다른 전략. 예. 제가 이제 태그를 달아놨는데 네이버 플러스 와패드, 카카오 페이지 플러스 카카오 M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아주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얘기를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엔터테인먼트 덩치 키우는 네이버, 카카오, 컨텐츠 주도권 격돌, 뭐 연합 인포맥스의 기사가 있었고, 자, 그리고 7조 원 한국판 마블 탄생. 이게 굉장히 거창한 제목인데. 자, 페이지 M 합친 카카오, K 컨텐츠 글로벌 정복 나선다.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네이버와 카카오는 마치 두 회사가 짠 것처럼 거의 동시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빅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의 왓패드 인수,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의 합병이 바로 그런 소식들이었죠. 자, 먼저 네이버입니다. 1월 19일 네이버가 글로벌 웹 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캐나다에 있는 회사죠. 왓패드를 6억 달러에, 그러니까 대략 한 6천 뭐 7, 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100%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와패드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월간 MAU가 9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1위의 웹소설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니 네이버 웹툰과 단순 합산만 해도 네이버 웹툰이 지금 한 7천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단순 합산만 해도 네이버가 와패드를 인수함으로써 글로벌리 웹소설과 웹툰의 플랫폼으로서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그런 MAU를 이제 보유하게 된다. 결국 이제 세계 1위의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M&A를 이제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자, 한편 카카오는 1월 25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는 네이버의 와패드 인수 소식만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갑자기 카카오가 이 소식을 내면서 살짝 제가 주제를 바꾼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의 합병 소식을 카카오가 전해 왔는데요. 즉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합병 법인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3월 1일에 출범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자, 시총이 약 5조 원 정도인 카카오 페이지와 그리고 시가총액 약 2조 원 정도의 카카오 M이 합병을 하게 되니 이 합병 법인은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시총 7조 정도의 아주 거대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영상과 음악 분야에서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그런 카카오 M의 합병. 결국은 이제 다양한 IP를 뭐 아주 다양한 포맷으로 만들어내는데 양사 간의 시너지를 합병을 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도로 보이는데요. 물론 뭐 사실 뭐 굳이 합병하지 않아도 둘 다 카카오의 자회사기 때문에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뭐 뭔가 이제 그 어떤 IPO를 앞두고 뭐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일부러 페이지에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양쪽의 총알을 좀 합쳐서 더 큰 총알을 만들어서 돈통을 합쳐가지고 실제로 양쪽이 하는 사업의 영역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돈통을 합치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뭐 잡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일주일 사이에 재미있는 뉴스를 쏟아낸 두 회사. 그런데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두 회사의 전략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언론상에 나온 얘기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인데, 자, 이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략 어떻게 같으면서 다를까 이런 부분인데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두 회사가 던졌던
이 빅딜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제는 확신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회사 모두 다음 먹거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검색, 뭐 광고로 컸던 회사고 카카오는 메신저, 게임 이런 것들로 컸던 회사인데 이제는 이 두 회사가 얼마 전까지는 또 커머스로 같이 격돌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가는구나. 여기에는 당연히 코로나라는 것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특히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소비되는 그런 시대가 확실히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양사가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IP is king 전략. IP는 정말 왕이다, 짱이야, 이런 전략이죠. 두 빅딜의 공통점은요, 둘 다 이 IP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IP를 아주 원활하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왓패드를 인수한 것도 사실은 IP를 확보한 목적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뭐 양쪽 회사가 각각 가지고 있는 IP를 뭐 의외로 이제 다른 쪽 회사에서 쓰려면 뭐 계약상에 또 복잡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합쳐버려서 아예 서로가 시너지를 만들어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IP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기의 흐름이 다음 먹거리가 엔터테인먼트인데 그 중에서 결국 핵심은 IP야. 그럼 IP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식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럼 IP 중에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 웹툰과 웹소설이 결국은 next big thing이다. IP 중에서도 특히 웹툰과 웹소설을 잡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어떤 빅띵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렸었죠. 이 광고 사업 그리고 커머스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로서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딪혔었는데 자 이거에 이어서 이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격돌을 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두 가지 빅딜은 거의 웹툰과 웹소설을 위한 딜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 주목이 되는 IP의 어떤 주목이 되는 영역이 웹툰과 웹소설. 근데 뭐 이미 이제 많은 것들이 이게 밝혀지고 있죠. 증명이 되고 있죠. 왜냐면 웹툰에서 인기를 얻은 것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더니 뭐 굉장히 잘 되고 뭐 이런 사례들은 지금도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결국은 자, 다음 세대, 다음 시대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음 시대는 뭐 제가 말씀드린 한 30년 뒤가 아니고요. 거의 한 5년 뒤? 10년 뒤? 10년 뒤도 아닐 것 같아요. 한 3년에서 5년 뒤 바로 그 승기를 잡으려면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IP 그중에서 웹툰, 웹소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음악 영역, 그러니까 순수하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 철저하게 파트너십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3과 YG에 투자를 했었고, CJ와는 지분 수합을 했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빅히트와도 수합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는 뭐 빅플레이어들과의 어떤 직접적인 경쟁 이런 것들 다 피하고 영상이든 음악이든 여기에서 빅플레이어들이 있으면 자 우리 손잡읍시다. 우리는 당신들 영역에 침범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그냥 판을 깔아드릴 테니 여기 와서 열심히 해주시고 독점적인 거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카카오는 영상과 음악에 있어서 다른 어떤 웹툰과 웹소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영상과 음악에 있어서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카카오 M에서 특히 이제 영상 쪽에 좀 더 무게가 있긴 한데 영상에 대해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되면 그거를 카카오 TV에 또 뿌리게 되고 뭐 혹은 음악에 대해서 뭐 제작을 하게 되면 멜론에 뿌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 제작과 유통 플랫폼이 같이 하나의 몸으로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영상과 음악에 대해서는 특히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노릴 정도로 굉장한 어떤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이가 왜 나왔을까? 결국 이제 두 번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식에서 이제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자, 우리의 오리진은, 우리의 뿌리는 플랫폼 회사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카카오는 우리의 뿌리는 컨텐츠 회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자, 이거 뭐 우리가 잘하는 거 그냥 더 잘합시다. 그래서 웹툰이라든지 브이라이브와 같은 글로벌리 성장을 잘한 이 컨텐츠 플랫폼들이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을 축으로 해서 앵커로 삼아서 요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그리고 그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컨텐츠, IP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수집해 오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카카오는, 자, 우리 뿌리는 사실 컨텐츠 회사입니다. 왜 우리 김범수 회장은 그 게임을 만든 게임을 만든 사람이고요. 우리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잘하는 역량을 잘 확보를 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카카오엠이 뭐 김성수 대표라는 분을 모셔서 직접 이제 영상에 대한 새로운 포맷에 대한 시도들, 그런 어떤 이 모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쇼폼 비디오,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유튜브스러운데 그게 유튜브와 어떤 정규 방송, 지상파 방송의 한 중간쯤의 느낌을 만들면서 그걸 이제 또 카카오 TV에 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직접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그런 시도는 그냥 뭐 제작사, 매니지먼트사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기획사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자, 카카오는 그런 신기하고 재밌는 거 우리 직접 해보자. 왜? 우리 원래 근본이 컨텐츠가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핵심이 사실 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 두 회사의 스탠스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식 자체의 차이에서 모든 전략의 차이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측면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자면 네이버는 뭐 이미 사실 뭐 수년 전부터 그러긴 했죠. 뭐 라인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먼저 눈을 떴는데 이미 이번에 빅딜에서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이제는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감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이버가 향후에도 글로벌리 계속해서 이런 투자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빅딜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글로벌리 웹툰과 웹소설의 1위라는 플랫폼을 확실하게 쥐게 되는 그런 아주 과감한 결정과 확실히 뭐랄까 아주 그 강력한 그런 시장 입지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죠. 자, 그러나 카카오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사실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언론 기사에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쳐서 이제 K 컨텐츠 뭐 글로벌화에 뭐 주축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 두 회사가 합쳐진다고 해서 당장에 뭔가 글로벌화의 역량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죠. 예. 글로벌 시장을 지향은 하고 있으나 그러나 속도 면에 있어서는 뭐 네이버 대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여류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가 뭐 일부 이제 컨텐츠들 IP들이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면들을 좀 보이고 있고 뭐 일본에서도 또 웹툰 서비스가 뭐 어느 정도 잘 되고 이런 면은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입지를 프레젠스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조금 더 국내 회사 같은 로컬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와 M이 합쳐졌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글로벌의 뭔가 이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거다라는 식의 추측은 저는 그거는 조금 이제 오바인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기사들이 아마 이제 그냥 카카오 측에서 내는 PR 기사의 뭐 핵심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냉정하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쪽 업계에 계속 몸담았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좀 냉정하게 볼 건 냉정하게 봐야죠. 그래서 그만큼 카카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이 글로벌화는 조금 더 숙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이버 카카오의 지향점은 꽤 유사하지만 컨텐츠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차이가 아마도 향후 두 회사의 행보와 또 운명을 결정 지을 겁니다. 아마 두 회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후에 있는 모든 딜들, 뭐 크든 작든 딜들과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면
아마 이 근본적 시각의 차이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건 약간 보너스 트랙 같은 건데 제가 늘 이런 식의 네이버 카카오와 관련된 방송을 하면 늘 받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두 회사 중에 어느 쪽 어프로치가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회사 중에 어느 주식을 사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이런 빅딜들이 과연 어느 쪽 회사의 주식의 호재냐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네이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일단 글로벌에서요. 일단 확실하게 비저빌리티가 있죠. 눈에 딱 보이는 확실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고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와패드를 인수하면서 뭐 대량의 IP 확보, 그리고 또 와패드가 특이하게도 한 80%의 유저가 G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G세대를 확보한 것들, 이런 것들이 미래 가치가 분명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회사로서 뭔가 자신들의 강점에 아주 그 집중을 해서 뭐 군더더기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스타일상 좀 맞기도 하고 저는 좀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좀 여러 가지를 하는 것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제가 괄호 안에 써드렸지만 수익성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더더욱 이 전략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그 사실 제작과 매니지먼트 이런 업에 손을 댄다는 건 그만큼 사실 선크 코스트에 대한 부담을 늘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늘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컨텐츠 제작이라는 부분은 거의 천수답이다. 하늘에서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저수지와 같은 그런 천수답과 같은 사업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의 매력도는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천수답이기 때문에 초대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뭐 대스타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초대박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 그러고 하면은 이번 일주일 상간에 냈던 이 두 가지 뉴스 중에 어느 뉴스에 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뉴스냐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SM이 지금 보니까 시총 기준으로 4위예요. 이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여전히 SM은 뭐 1, 2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총이 빅히트의 이제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면서 야, 이게 제작, 매니지먼트 이런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가 이런 거 알 수 있죠. 지금 뭐 제가 오늘 이제 보니까 빅히트 시총은 7조 2천억인데 SM은 7,800억밖에 안 돼요. 뭐 심지어는 JYP가 2등이고 1조 3천억, YG가 9,500억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엄청나게 또 또 이렇게 뭐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이 있겠죠. 뭐 언젠가 또 JYP가 막 4위가 될 수도 있고 빅히트가 막 4위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 제작 매니지먼트 이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에 몸을 담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리스크가 있는 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보면 네이버는 늘 좀 이렇게 노련하게 뭔가 이렇게 리스크 잘 안 지면서 돈은 잘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그 노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신들의 강점에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카카오는 보면 하여튼 뭐 늘 이렇게 새로운 그 가시밭길을 제 발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거를 사실 뭐라 할 수는 없고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면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측면,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여튼 뭐가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색깔은 여전히 계속해서 유사하게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어느 사업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비슷한 색깔로 나온다는 건 결국 두 회사의 오너의 성향이 여기 반영되기 때문이겠죠. 아직까지 오너가 안 바뀌고 있으니까 두 회사의 성향은 계속해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잘 이해한다면 두 회사의 전략적인 행보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사업에 대한 뭐 사업성, 뭐 수익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 이해하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같은 듯 다른 두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업에 대한 전략,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베이
한국 사업 정리하나 이베이 코리아 매각 검토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자, 이베이 본사의 뉴스룸을 통해서 한국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탐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식의 공식적인 멘트가 전혀 없었고 종종 매각할 거냐 하면 이제 오히려 그냥 멘트를 아끼거나 뭐 부인하거나 했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적극적인 멘트를 날린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업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매각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희망가가 5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이 이커머스 판이 한번 또 들썩거리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베이도 나와 있고 요기요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들썩들썩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억 가구 넷플릭스 돈 내고 본다. 작년 한국에서는 5천억,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었는데, 자, 작년도 전 세계 매출이 넷플릭스가 25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0조 가까이 되는 거죠.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24%나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46억 달러, 한 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약 한 76%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성장을 보였죠, 그죠?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 보였다는 건 진짜 엄청난 그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5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뭐 하여튼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놀라운 거는 요 팩트도 좀 있어서 하나 일부러 뽑았어요. 2015년 이후에 한국 컨텐츠에 7,700억 원이나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토종 서비스 대비 유저들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7,700억씩 투자할 수 있는 이 OTT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웨이브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티빙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 그만큼 유저들이 몰리는 것 같고요. 뭐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넷플릭스의 제작 의뢰를 받게 되면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기 감독님 뭐 괜히 쓸데없이 PPL 이런 거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 찍으시는데 뭐 벤츠가 필요하면 저희가 그냥 사드릴게요. 그냥 사세요. 예, 사고 청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껏 쓰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제작자로서 너무 신나는 일이 될 것 같고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가 나오게 될 테니 결국 유저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은 강화될 것이고 참 무서운 존재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제가 뭐 카카오 M과 카카오 페이지가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뭐 카카오 TV의 경쟁력이 올라가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로벌리 이렇게 강자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튼 대단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존경합니다. 이 정도 컨텐츠 투자한다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검색해 보시면 채널 만나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또 구독, 또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로부터 늘 안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